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원광수 원주시장의 업무 추진비 부정 사용에 대한 경찰 수사가 약 1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비서실장이 제멋대로 업무 추진비를 사용하고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는데요. 원광수 시장도 잇따른 최측근의 비위를 막지 못한 책임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보도에 유주성 기자입니다.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주말과 평일을 가리지 않는 원광수 원주시장의 광폭 행보가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에 드러나면서 촉발된 경찰 수사. 경찰은 1년여 만의 수사 끝에 이 광폭 행보의 주인공이 원주시장의 최측근인 당시 비서실장 김모 씨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있지도 않은 직원 경력 간담회 명목으로 한정식 집에서 수십만 원을 결제하거나 시장에 별다른 일정이 없는 주말에 사람들을 만나 카페나 식당 등에서 업무 추진비를 사용하고 마치 원주시장이 쓴 것처럼 허위로 지출 품의서 등의 공문서를 만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경찰이 확인한 허위 공문서 작성만 40여 건, 금액으로 환산하면 수백만 원에 달합니다. 경찰은 이러한 사실들을 증명할 관련자 진술과 서류를 상당수 확보하고 김 씨를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막상 업추비의 사용 권한을 가진 원 시장은 이런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최측근의 비위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비위를 막지 못한 책임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전 비서실장인 김 씨는 원주천 하수관로 공사에서 자신의 친척 업체가 하청을 받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경찰이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기소 의견을 송치한 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보완 수사를 계속 내릴 게 아니고 그 검찰 차원에서도 좀 수사 의지를 가지고 신속하게 진행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검찰은 민선 8기 비위 사건들을 모두 병합해 한꺼번에 처리하자는 입장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번 사건에서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을 둘러싼 특검 출범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2022년 지방선거 당시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최근 검찰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지사 측은 조사에서 할 말은 다 했다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지난달 말 춘천에서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의 소환 조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겁니다.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이 지난해 11월 김 지사가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명 씨와 김건희 여사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내용으로 김 지사를 고발한 데 따른 겁니다. 김 지사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했다는 이유로 컷오프됐다가 대국민 사과를 조건으로 경선에 복귀해 당선됐습니다. 김 지사를 비롯해 당시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지난해 10월부터 검찰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지난 2월 창원지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핵심 의혹들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된 뒤 아직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건희, 명태균 씨를 둘러싼 특검이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김진태와 관련해서도 그 불법적인 공천 개입을 명태균과 김건희 그리고 윤석열이 쭉 한 것으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 정황을 명백하게 조사해서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보를 임명하면 최대 205명 규모로 특검이 꾸려지고 최장 170일 동안 수사가 진행됩니다. 여론의 지지와 단식 농성으로 경선 기회를 얻었다고 밝혀온 김 지사 측은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조사에서 할 말은 다 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나금동입니다. 이처럼 김진태 지사가 공천 개입 관련 검찰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김 지사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음성 녹취록과 같은 증거가 나왔는데도 김 지사가 단식 농성을 통해 경선 기회를 얻었다. 명태균 씨와 관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등 모르쇠로 일관하며 강원도민들을 기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김 지사가 속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모든 책임을 인정하고 자진 사퇴하는 것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을 향해선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영월에선 앞으로 토마토 출하를 로봇이 담당하게 됩니다. 그동안 숫작업이 필수였던 선별과 포장 등 모든 과정에 자동화 설비가 도입된 건데요. 일손이 부족한 농가는 부담을 덜고 빨라진 출하로 소득 증대까지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소식 이병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널따란 건물 내부에 흡사 공장 라인을 연상하게 하는 기계들이 들어섰습니다. 농가에서 들여온 토마토가 박스째 컨베이어 벨트 위로 올라가고 하나하나 선별 과정을 거칩니다. 마지막에는 토마토 박스가 자동으로 포장되고 사람이 아닌 로봇이 적재까지 마칩니다. 영월에 새로 들어선 스마트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입니다. 이번 자동화 설비 도입으로 영월에서는 토마토 출하 전 과정에서 로봇이 사람을 대신하게 됩니다. 영월에서 올해 57개 농가 2,500톤, 내년부터는 최대 80개 농가 4,000톤 이상을 출하하게 됩니다. 농산물의 이력을 생산 농가에서부터 추적할 수 있고 재고가 부족하면 자동 발주가 가능한 데다 물량 현황을 실시간으로 데이터화한 건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생산 정보들을 클라우드 서버에다가 저장함으로써 언제 어디서든 쉽게 저희가 원하는 데이터를 받아올 수 있는 자동화 정보화된 설비로 그간 일손이 부족했던 농업인들은 걱정을 덜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기존 출하 과정은 상당 부분 사람의 손이 갈 수밖에 없는데 고령화된 농촌은 일손이 귀하다 보니 출하에 들어가는 노동력이라도 아껴야 농가에서 생산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토마토의 경우 덜 익은 푸른 토마토가 이미 익은 빨간 토마토에 비해 비싸게 팔리기 때문에 출하 과정이 빠른 자동화 시스템이 가격에서 유리하고 지역 단위 농협에서 농가와 전국 대형마트를 직접 연결하는 만큼 유통 단계도 줄다 보니 농가 소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좀 더 좋은 값에 판매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영월군 생산 농가가 소득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기술 발전이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고질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농촌의 풍경을 바꾸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홍천강에서 물놀이를 하다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10대 청소년이 수색 이틀 만에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본격적인 여름철로 접어든 데다 올해 장마 기간엔 집중호우까지 예보된 만큼 물놀이 사고에 각별히 주의해야겠습니다. 김준경 기자입니다. 어두컴컴한 홍천강. 순한 구조대원들이 조명을 비추며 물속을 들여다봅니다. 지난 16일 저녁 홍천강에서 물놀이를 하던 10대 4명이 급류에 휩쓸렸습니다. 어석 대장님이 그 제한군의 회장인데요. 어디선가 전화 받고서 급히 사람 구조하러 가야 된다고 가서 저도 따라온 겁니다. 인근 산책로에서 운동을 하던 부사관이 강에 뛰어들어 2명을 구조했고 다른 1명은 스스로 탈출했습니다. 하지만 실종된 15살 김모군은 이튿날 사고 지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고 발생 지점입니다. 아침부터 쏟아진 비로 물살이 더 강해졌고 안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수심이 2m 이상 급격히 깊어지는 곳입니다. 사고 직후 소방당국은 물론 주민들까지 수색에 나섰지만 이날 내린 비로 강에 흙탕물과 부유물이 섞이며 수색에 난항을 겪었습니다. 시야가 거의 안 보입니다. 한 50cm 정도. 시야가 좀 안 보여서 그 수색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고 현장에 설치된 방범용 CCTV도 먹통이었습니다. 지난 11일 고장이 난 뒤 일주일간 작동을 멈춘 채 방치된 겁니다. 홍천군은 사고 발생 이후에야 부랴부랴 복구에 나섰습니다. 사고 중이다 보니까 펜싱 발을 들고 있다가 펜싱 오랬거든요. 인근 주민들은 본격 피서철 이전에도 물놀이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라며 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이나 인력 등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렇게나 들어갈 수 있잖아요. 아직 아무런 보호 이런 게 담당 같은 것도 없고 해서 조금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소방 당국은 허리 이상 깊이에서 물놀이를 할 때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주변을 주기적으로 살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김준겸입니다.
원주시의회 행정복지위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설관리공단 의혹 등에 대해 원주시에 시정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행복위는 최근 불거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업무 추진비 관련 부당 사용 의혹, MMA 스포츠 페스티벌 보조금 부정 사용 의혹 등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또 올해 초 원주시가 농협과 토지 교환을 추진하다 예산 낭비 지적에 철회한 것과 관련해 행정 신뢰를 실추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시의회는 지적사항에 대해 빠른 조치와 재발 방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본격적인 아파트 건설과 입주가 이루어지고 있는 남원주 역세권의 초등학교 설립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가칭 남원주 역세권 초등학교는 남원주 역세권 안 교육용 부지에 특수학급 1개 학급을 포함한 46개 학급, 학생 10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추진되고 2030년 3월 개교가 목표입니다. 예산은 780억 원을 추산되고 강원도교육청은 다음 달 열리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남원주 역세권 초교 신설안을 제출했습니다. 교육당국은 2029년까지 남원주 역세권에 공동주택 6,000세대 900명 안팎의 초교생 유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횡성군이 기간제 노동자 6명을 부당 해고하지 않았다며 횡성군의 손을 들어준 행정소송 2심 판결에 불복한 노동자 측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와 해당 노동자 6명이 제기한 대법원 상고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중앙노동위원회와 1심 법원은 횡성군이 형식적인 채용시험을 치르고 2년 이상 근속한 노동자들을 부당 해고했다고 판단했지만 2심 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한편 이들 노동자 외에 같은 방식으로 횡성군으로부터 부당 해고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또 다른 노동자 4명의 행정소송 1심 판결은 오는 8월로 예고됐습니다. 호국 보훈의 날을 맞이해 원주 지역 어린이들이 현축탑에 무궁화를 헌화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원주 현축탑에서 열린 오늘 행사에선 원주 지역 25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1000여 명의 어린이들이 참여해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의 나라 사랑 정신을 기리며 현충탑에 무궁화를 헌화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스크 원주였습니다.